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5일 밤 11시 30분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대선 투표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한국에서는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과 무제한 회견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에도 지난 10월 말 한동훈 대표와의 그 이상한 만남처럼 아주 짜증나는 기자회견을 한다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회생불능의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불길한 조짐이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를 무시한 거죠. 국회에 나가면은 야당이 험한 소리를 할까봐 겁을 먹은 모양인데, 그런데 오늘은 또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전국 지도자 새마을 대회는 대표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에는 가지 않고 만만한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가가지고 아주 거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고함 지른 사람도 없었어요. 아마 박수 소리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이거는 지도자로서 해서는 안 될 좀 비열한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른바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의료,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을 당장 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는데 자신은 역대 정부들이 다 포기했던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저항과 맞서서 밀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은 망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게 뭡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를 클리어하게 해결해달라. 그리고 지금 광범위하게 진행 중인 의료 대란을 확실하게 수습해달라. 이 두 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무능한 참모, 무능한 장관들을 다 바꿔라. 이 세 개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김건희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료 대란 문제입니다. 모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2월 3월만 계산을 했더니 초과 사망자가 1,700명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니, 의료개혁이 이렇게 급하면은 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에 그 수많은 공약에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기는 왜 빠졌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만든 국정 150개 국정 아젠다에는 왜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이 빠졌습니까? 총선 직전에 질러 놓은 거는 총선 때 한 건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지금 급하니까 당장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밀고 나간 이른바 의료개혁이 10개월 만에 나라를 거들내고 있는데 더 밀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7일의 기자회견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무덤 또는 절벽에서 점프하는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개혁 저항 세력과 맞서 싸우겠다고 하는 순간 그 기자회견은 망하는 겁니다. 윤석열 씨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 80% 되는 것 아닙니까?
17% 빼고 나머지 80%가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국민들을 개혁 저항 세력으로 몰면은 되겠습니까? 본인은 우쭐 해가지고 나는 어떤 저항 세력과도 싸워가지고 기필코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자기 혼자는 기분 좋겠지만 그걸 듣는 국민들은 속이 뒤집어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인위적 인적 쇄신은 없다. 아니 인적 쇄신은 한동훈 말대로 인위적으로 하는 거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까? 그래가지고 일문일답을 통해서 기자들을 하고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은 거는 해결책입니다. 6.29 선언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연설한 게 이게 아주 불길하게 들립니다. 자, 지금 10개월 만에 의료 대란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느냐. 제가 한번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공의 의대생 3만 명의 사직과 휴학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대응으로 올해 일반 의사 및 전문의 약 6천 명이 배출 중단됩니다. 의대 정원 계획은 출발하기 전에 이미 실패했습니다. 세계적 대형 병원을 줄도산 위기로 몰아넣고 중증 환자 치료 및 의학 연구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및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지역 및 필수 의료, 응급 의료를 살리려고 했더니 그게 붕괴되고 있답니다. 응급실 파행, 그리고 수술 지연, 임상실험 국제 용역 중단으로 우리나라 빅5를 비롯한 이 첨단 병원의 의학 발전이 차질이 되고 수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의대 솔림 가속화로 이공계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고급 의료 인력의 해외 유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보 재정에서 돈을 당겨서 수습에 쓰고 있으니까 이러다가는 근보 재정이 파탄날지도 모릅니다. 군의관과 공보의 부족 사태로 안보 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 증가로 국가 생산성이 앞으로 위축될 겁니다. 회피 가능 사망률 증가로 평균 수명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 불안 확산으로 국민의 행복감이 저하하고 체제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나라가 거들나는 거죠. 윤석열 카르텔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무도한 대통령과 영혼 없는 식민지형 관료와 게으른 언론이 작당해가지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는데도 의사가 부족하다는 페이크 뉴스로서 국민을 속이고 헌법을 짓밟는 반자유민주 세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이데올로기는 개혁으로 위장한 사회주의입니다. 모든 정권은 골수 지지 세력을 아끼고 키웁니다. 윤석열은 기독교 반공 세력과 함께 보수의 3대 핵심 세력이던 의사들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간판으로 내세우지만 그의 본성이 좌파든지 좌파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국민들은 우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하는 그에게 쏘은 겁니다. 1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본성이 드러날 겁니다.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 위대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1월 7일에는 윤석열 대통령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기자들이 심판받을 겁니다. 기자들이 멍청한 질문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짜증나게 만들면은 기자 탄핵 운동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